몸 좋아지려고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 원치 않은 이상 반응만 생겨서 한두 번 먹고 치우셨나요? 아픈데 더 아프고 속 뒤집어지고 그래서 환불하러 갔더니 명현 반응이래. 참고 먹었는데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명현이 부작용으로 변하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대증요법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병의 근본 원인 치료를 하겠다고 건기식 네트워크 판매 회원이나 자연치유요법 하는 약국이나 기능의학병원을 찾았을 때 맞닥뜨리는 복병이 있죠. 바로 명현현상, 즉 호전 반응입니다. 요새는 네트워크와 쇼핑몰 등 일반인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을 위한 식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섭취 후 변비, 설사, 소화불량, 가려움, 몸살, 통증, 피로, 어지러움 등 예기치 않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처에 항의를 하면 명현 반응이다, 호전 반응이다 하면서 더 증량해라, 계속 먹어라 그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좋아지는 것 없이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물론 천연물을 이용한 자연치유요법, 병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맞닥뜨려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더욱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현 반응이 심하게 올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을 섭취해도 좋아지기는커녕 돈만 버리고 고생만 하는 꼴이 됩니다. 첫째, 기생충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생충 하면 흔히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흡혈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회, 소고기, 게장, 젓갈 등에 들어있다가 덜 익힌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 피낭이 깨지면서 증식하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소화기관에 있던 흡혈충은 장 누수가 있는 경우 혈류를 따라 각종 장기 조직, 심지어는 뇌까지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생충이 있는 경우 우리 몸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면역력을 높이려는 천연 영양소들이 들어오면 발악을 하면서 내 몸이 그것의 섭취를 중단하는 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반응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흡혈충이 장기적으로 감염되어 오래되면 혈허와 함께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천연물이 들어와 내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면 그것조차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삼 드실 때 기생충 구제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0원짜리 알벤다졸 하나 먹으면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시중에 구충제는 소화기관 내에 존재하는 기생충에만 효과가 있을 뿐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액상차를 이용해 줘야 합니다. 둘째, 혈허가 있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해서 빈혈 판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야 하는데 이것은 혈구의 숫자만 카운팅하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혈허는 양적인 개념으로 혈구의 숫자는 많아도 혈액의 양이 내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혈허는 병원에서 검사할 수 없는데요. 내 몸에서 혈액을 쫙 빼서 혈액의 전체량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혈허가 있는 경우 천연 영양소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대사와 에너지 공장이 막 돌아가면 거기에 혈액이 필요하므로 어지럼증이나 피로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혈허를 개선해주면 금방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영양제의 대명사로 여기고 잘 챙기려고 하는 반면 미네랄은 소홀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몸 대사와 세포로 물을 전달해주는 데에도 필수인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아연, 망간, 셀레늄 등이 미네랄 범주에 속해요.
마그네슘은 300종 이상의 효소 반응, 근육 이완, 신경 안정, ATP 생성에 필수랍니다. 부족 시 자연 치유 해독 과정에서 해독 효소 활성이 떨어져 독성이 강한 중간산물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신경 흥분이 억제되지 않아 두통, 불면, 근육경련, 심장 두근거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 해독 시 나트륨과의 균형이 깨져 부종, 두통, 혈압 상승, 그리고 중금속 산성 대사물의 배출 과정에서 세포 내 노폐물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해독 과정에서 수분 배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어지럼, 구토, 피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위산분비 저하로 가스차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신경 안정,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칼슘이 부족 시 불안, 초조, 수면장애, 심계항진 등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해독 과정은 우리 몸에서 인식하기에는 나쁜 상태에 적응되어 나름 평화롭게 살아가던 세포들에게 대청소한다고 온 집안 물건 다 빼놓고 들쑤셔 놓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하며 칼슘 소모를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심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 좋아지려고 천연영양소 먹었더니 오히려 출혈이 생겼다면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한 사람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 몸살이 오거나 피부 트러블, 발진이 올라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레늄도 아연과 유사하게 면역 저하로 인해서 피부 발진, 감기 유사 증상, 염증성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미네랄 보충제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약으로 섭취하는 대부분의 미네랄은 흡수가 더디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물도 흡수하는데 대장 안의 수분을 싹 끌어다 쓰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액상 미네랄이 좋습니다. 이거는 물에 타서 드시면 좋은데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 물도 많이 마실 수 있기에 더없이 좋은 미네랄 보충제입니다. 저는 마린 미네랄, 아쿠아싹, 리퀴드 CM 같은 것을 필요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넷째, 물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대사와 해독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1일 1리터를 넘지 않게 조절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5리터, 또 체격이 크신 분들은 2리터 정도로 맞추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적의 섭취량을 찾으세요. 보통 소변을 볼 때 비타민 B군을 먹지 않았는데도 노란색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요. 너무 묽어서 노란색이 전혀 없으면 수분 섭취량이 너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드시던 분들이 물을 갑자기 많이 드시려니 참 힘들죠. 특히 물량이 를 넘게 되는 경우 염분 없이 마시면 넘어가기도 쉽지 않고 때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찬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덮이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으므로 따뜻한 물을 드시되 죽염이나 핑클솔트, 용융소금 같은 좋은 소금을 맞춰서 드시면 술술 잘 넘어갑니다. 정제염은 안 되고요. 마실 때 짠맛이 나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약간 간간한 정도가 맞습니다. 염분 정도는 사람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염분이 정도가 다르고요. 혈압 문제를 고려해서 적당한 농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그동안 괜히 고생했네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명연이라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내 몸은 소중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